오늘은 의문변동, 의문변동 분수 교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변동은 일정한 환경, 이런 걸 우리가 의문환경이라고 합니다. 의문환경에서 특정한 의문이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 의문변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교체, 체인지인가요?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서 X에 의해서 Y가 변하는 경우, 자, 이런 걸 우리가 순행동화라고 하죠. 순행동화. 또 Y에 의해서 X가 변하는 경우, 거꾸로 가나요? 이런 걸 역행동화. 자, 서로 변화시키는 거, 이런 걸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탈락은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에 의해서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서 X라는 의문만 남거나 Y라는 의문만 남는 경우입니다. 첨가,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거겠죠.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서 중간에 사이에 다른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의문이. 축약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서 Z라는 의문이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의문의 개수를 볼 때, 자,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고 난 후를 보면은 교체는 차이가 없죠. 두 개. 탈락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첨가는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축약은 역시 마이너스 1이죠.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탈락과 축약은 우리가 구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체를 볼까요? 교체라는 것은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났을 때, 자,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에 의해서 변하거나 서로 변화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나올 게 끝소리 규칙, 우리가 대표음 규칙, 말음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받침 소리로 그느, 드르, 무브, 응, 우리가 가느다라, 물방울, 뭐 이렇게 많이 외워요. 이외의 자음이 이 7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말, 마지막에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요거 봐야 돼요. 실질 형태소 앞에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 먼저 볼게요. 끝소리가 위에 7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경우, 박, 입, 옷,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쌍기역은요, 이건 두 개의 의문이 아니고 하나의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문이 다른 하나의 의문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입, 위, 입, 끝소리 규칙 한번 나오죠. 입, 위. 그 다음에 이제 연음이 돼서 입이가 되는 거예요. 옷, 안, 인어죠? 안.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가 되겠네요. 옷, 안. 그러다가 오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디귿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은 앞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발음되는 연음 현상은 의문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연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받침 뒤 모음, 아,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될 때, 방금이에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될 때는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렇죠.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대표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옮겨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 젖, 어미, 그러면 젖, 어미, 젖어미, 옷, 안, 끝소리 규칙 나오고 오단. 다음에 형식 형태소일 때는 그냥 연음됩니다. 그대로 연음이 된다. 예를 들어 옷이, 곁에 이렇게 됩니다. 겉에. 겹받침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뒤에 것만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뭐라고? 뒤에 것만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 을 같은 경우는 이게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음이 되는 거예요. 굳이 대표음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달글 뒤에 것만 삶아. 그런데 기역 시옷, 리을 시옷, 비읍 시옷인 경우는 시옷을 연음을 하기는 하는데 된소리 요거 챙겨야겠네요. 된소리 쌍시옷으로 발음합니다. 즉 외골 스로가 아니라 외골 스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끝소리 규칙 말고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체를 본다면 자음동화가 있습니다. 자음동화가 있으면 모음동화도 있겠네요. 자, 모음동화는 좀 이따 보고요. 자음동화, 음절의 끝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영향을 받거나 둘 다 영향을 받아 바뀌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음화가 있습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 브나 아니면 리을이 니은, 이응,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따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걸 따로 보고 이거를 따로 봅니다. 즉,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비음동화라고 합니다. 자음, 브가 느무 앞에서 능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 만약에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다면 이것이 나타난 상태가 그드브일 때, 이때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음운 변동이라는 것은 음운이에요. 소리의 변동이지 표기의 변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물 같은 경우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요건 어때요? 쌍기역이죠. 쌍기역이니까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요. 낚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갑만. 자, 요거는 갑. 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브가 응으로 바뀌는 현상 내지는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비음동화라고 한다면 리을의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이 리을의 비음화는 엄밀하게는 동화현상은 아니에요. 동화현상은 아니지만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비음화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담력 같은 경우가 담력이 된다든가 종로 같은 경우가 종노가 되는 경우예요. 막논 같은 경우는 막논이 되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응으로 바뀌어요. 기역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리을에 의해서 기역이 바뀐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 비음에 의해서 다시 비음동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막론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음동화 하나 더 볼까요? 더 봅시다. 유음화가 있습니다. 유음화. 유음이라고 하는 건 리을을 유음이라고 하죠. 즉 리을이 아닌 것이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또는 리을 티읗 뒤에 오는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난다. 첫 번째 거 봅시다.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 되는 경우 또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 되는 경우 즉 니은이 앞이든 뒤든 상관은 없습니다. 칼날, 신락, 신라, 논리 이런 경우예요. 자,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읗 뒤에 나오는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그랬죠. 달른, 리을 히읗의 히읗이 사라지면서 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이 리을에 의해서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이것도 역시 티귿이 사라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이 리을에 의해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전부 다 유음화가 되겠다. 다만 이런 경우는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음동화 보겠습니다. 다음 자음동화는 우리가 흔히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건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네요. 그드브 뒤에서, 어간의 끝자음 느무 뒤에서,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그드브 뒤에서 국밥이 국밥, 꽃병이 꽃병, 갑도가
또 역시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자, 어간이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죠?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 앉고, 신고, 앉고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된소리가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앉고와 신고는 이 두 개는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 거라면 이거는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형 사형 어미니까 이건 절이겠네요. 할 것을, 갈 때가, 만날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아니고요. 다음에 또 하나 한자어예요.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 갈등, 말살, 열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글꼬는 어떻게 발음되는가? 글꼬를 극다죠. 만약에 이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면 리을이 남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남을 거예요. 기억이 남으면은 글꼬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먼저 된소리대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극꼬는 글꼬예요. 극꼬가 아니고 글꼬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된소리대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요거 조심하고 들어가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동화 하나 더 볼까요? 국외음화. 이 국외음화는 많죠. 드나 트가 이모음 내지는 반모음 이 형식 형태소를 만나. 뭘 만나? 형식 형태소를 만나. 요거 체크해야겠죠. 즈나 추로 바뀌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굿이, 굿이, 굳이. 밭이, 밭이, 밭이. 다히다, 다티다, 다치다. 자, 요거는 뭐예요?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죠. 나머지는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나고 요거는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밭, 티귿 받침이에요. 끝소리 규칙이죠. 밭.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뭐가 붙느냐, 모음이 붙느냐, 자음이 붙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자, 이 모음도 실질 형태소가 붙느냐, 형식 형태소가 붙느냐인데 이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이랑은 접속조사로 형식 형태소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밭이랑 이래가지고 밭이랑 밭이랑 바로 국외음화 일어납니다.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명사 실질 형태소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밭이랑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다 이랑이 이제는 니랑이 돼요.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니은에 의해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와우, 세 번이나 일어나네요. 자음인 경우는 어떠냐?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형식 형태소든 실질 형태소든 똑같은데 그냥 미음, 비음이죠? 유성음으로 일어나느냐, 디귿. 자, 무성음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만.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나네요. 반면에 도가 붙으면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밭도 된소리대기가 일어난다. 즉 모음이냐 자음이냐, 이때 모음일 때는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에 따라서 음운 변동의 경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음 쪽보다는 이 모음 쪽이 더 중요하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음동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모음동화. 모음동화는요, 이모음 역행동화 보시면 돼요. 이모음 역행동화는요,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모음이 바뀌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표준 발음이에요. 하지만 남비가 아니라 냄비, 올창이가 아니라 올챙이 같이 형태가 굳어진 경우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그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뭐예요? 아비를 애비, 어미를 애미, 죽이다를 쥐기다, 아지랑이를 아지랭이 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사투리라든가 비속어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투리고요. 자, 이런 경우는 비표준 발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음운, 그 중에서도 음운의 변동 중 첫 번째
교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